이제 이번 강의의 메인 주제인 스프라그 그런디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렬 게임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연수로 구성된 n/m 행렬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에 0이 아닌 수가 존재하는 행을 하나 골라요. 이렇게 행을 하나 고르고 거기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수를 고릅니다. 그래서 이 수를 k라고 했을 때 1 이상 k 이하만큼 감소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는 4에서 0이 되거나 1, 2, 3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모든 수가 0이 되면 마지막으로 수를 감소시킨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때 누가 이길까요? 일단은 만약에 이 행렬 게임에 행이 아니라 열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 문제는 님 게임과 같은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열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행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이 행에 있는 모든 수를 한꺼번에 감소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돌더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돌 5개를 가져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님 게임보다 뭔가 확장이 된 느낌이죠.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한 가지 관찰을 봅시다. 각각의 행을 별개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플레이어의 턴에서 행을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행에만 영향이 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각각의 게임을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렬 게임은 이 여러 개의 행 게임이 합쳐진 새로운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님 게임도 비슷해요. 각각의 힙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님 게임의 경우에는 힙 하나하나가 돌이 0개보다 많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이 이기는 자명한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복잡한 전략이 탄생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희 행렬 게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게임에 대해서 승패를 판별하는 것만으로는 이 전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의 정보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게임을 합친다는 게 뭔지 수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볼 건데요. 게임 A, B가 있을 때 이 게임의 합 A 플러스 B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일단 게임의 상태는 A의 상태와 B의 상태가 모두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 순서상으로 나타낼 거고요. 즉, 두 게임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에 두 게임 중 하나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A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또는 B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수행을 해요. 그렇게 수행하다가 두 게임 모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으면 이제 A에서도 할 수 없고 B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패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패를 판별하는 것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정보가 뭔지 그걸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스프라그 그런디 정리입니다. 이게 무슨 정리냐면 모든 임파셜 게임은 하나의 님 힙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리인데요. 문장은 되게 짧지만 무슨 의미인지 되게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님 힙이라는 건 크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임에는 크기가 하나로 고정된 어떤 님 힙에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에 대응되는 님 힙의 크기를 그런디 넘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대응이 된다는 게 이제 님 힙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바로 무슨 의미냐면 게임 합 연산과 승리 패배 포지션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게임이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개의 게임을 더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그런디 수가 K라는 의미는 이거를 크기가 K인 님 힙으로 바꿔도 이거의 이제 승리 패배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디 수가 A인 게임을 크기 A인 님 힙으로 대체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런디 넘버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크기가 0인 님 힙이 패배 포지션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크기가 0인 거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없으니까. 네, 그런 상태는 패배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디 수가 0인 게임을 패배 포지션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크기가 A, B인 님 힙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크기가 A, XOR B인
님 힙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크기가 A, B, C인 이제 님 게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의 승패를 판별할 때 A XOR, B XOR, C를 갖고 승패를 판별했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제 크기가 A XOR B가 있고 그냥 C가 있는 이런 님 게임이랑 승패 판별은 식이 동일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님 힙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디수가 A, B인 두 게임을 합하면 그런디수가 A XOR B가 되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이 그런디수라는 건 어떤 님 힙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 이제 그런디수가 A, B인 두 게임을 합해서 새로운 님 힙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도록 그런디수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가 될까? 그걸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임 G에 대해서, 어떤 게임 라지 G에 대해서 이 게임의 그런디수를 구하는 함수를 스몰 g라고 할게요. 이거 원래 막 복잡한 필기체 같은 걸로 쓰는데 제가 이 폰트가 없으니까 그냥 스몰 g를 쓸게요. 그래서 어떤 게임의 그런디수는 일단 이 게임의 다음 상태가 있을 거예요. 다음 상태들이 이렇게 G 프라임, G 프라임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 다음 상태들에 대해서 각각 그런디수를 구해둡니다. 뭔가 재기적으로 구해놔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집합으로 하나로 모아요. 이렇게 모은 집합에 대해서 max라는 함수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ma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ax랑 달라요. 이건 a고 얘는 e예요. 이거는 최대값이잖아요. 얘는 뭐냐면 minimum excluded value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작은 0 이상의 정수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max 0, 1, 2, 4, 7의 값은 이제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를 봐야 되니까 0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제 0을 봤을 때 이 집합에 포함됐죠. 그 다음에 1로 넘어갑니다. 또 1은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또 2도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데 3은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집합의 맥스 값은 3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맥스라는 이상한 함수를 쓰는 걸까요? 뭔가 게임 이론에 등장하는 함수나 이런 연산들은 이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XOR도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했고 이 맥스도 뭔가 듣도 보도 못한 함수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걸 쓰는 걸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님 게임의 전략을 돌아볼 거예요. 왜냐면 이 스프러그 그런디 정리라는 게 어떤 게임을 어떤 크기의 님 힙으로 대체해도 괜찮다는 정리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님 힙을 다시 우리의 게임으로 대체해도 괜찮아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님 게임을 하나 생각할 거예요. x1, x2, x3가 있는 어떤 님 게임을 하나 생각할 건데 여기서 어떤 님 힙 하나를 우리의 게임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둘 사이의 대체가 가능하려면 이 게임의 그런디 넘버가 x1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 님 힙에서 돌을 몇 개 가져가서 더 작은 크기의 님 힙으로 바꿔주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게임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다른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그런디 넘버가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이제 님 힙을 게임에다가 대응을 시켜주고 나면 여전히 보호턴의 전략이 통하도록 이제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이 두 개를 서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호턴의 전략이 성립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지 그 핵심적인 이유가 성립해야 우리 게임에서도 이제 보호턴의 전략이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로 이 님 힙들의 XOR 값이 만약에 0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님 힙 하나를 골라서 더 작은 크기의 님 힙으로 만들었을 때 XOR 값이 항상 0이 아니게 된다라는 첫 번째 성질이 있었어요. 자, 이 성질의 핵심은 뭘까요? 네, 바로 x1과 x1 프라임의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XOR를 하는 구성 원소가 달라져서 처음에 0이었다가 0이 아닌 새로운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이제 님 힙의 새 크기 x1 프라임이 원래 크기 x1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풀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 게임도 이 성질을 만족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게임 G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상태 G'이 있으면 우리 게임의 그런디수랑 이 G'의 그런디수가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달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이제 어떤 님 힙의 크기에 대한 XOR을 해서 그게 0이 아니었을 때, 0이 아니었을 때는 이제 특정한 님 힙을 하나 고르고 거기서 특정한 개수만큼 돌을 가져가서 이제 이 XOR 값을 0으로 맞춰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성질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성질의 본질은 뭘까요? 일단은 그 특정한 힙을 고르는 과정은 둘째 치고 그 힙에서 돌을 몇 개 가져가서 새로운 크기로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크기가 x1, xor, s였죠. 네, 이 s는 이제 전체 x들의 xor 값이었고요. 네, 아무튼 간에 이게 이 x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x1, xor, s로 줄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x1, xor, s가 이 x1보다 작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값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근데 모든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x1보다 작은 어떤 값이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님 힙의 원래 크기 x1보다 작은 모든 크기로 이제 x1 프라임 이제 모든 크기에 대해서 그 크기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성질이 이제 이 두 번째 성질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님 힙이 5개짜리가 있으면 이제 이게 x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x1, xor, s가 뭐 3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개수만큼 돌을 가져가서 3개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크기보다 작은 모든 크기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성질의 핵심이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게임에 우리 게임 G의 그런디 넘버에서 더 작은 그 그런디 넘버들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 맥스의 성질과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 상태와 같아질 수 없으면서 라는 건 이제 어떤 G에서 이제 다음 상태들로 가잖아요. 근데 이 다음 상태들이랑 그런디수가 같아질 수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요 그런디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요 그런디수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더 작은 모든 값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0, 1이 있었다. 그럼 얘를 그런디수를 2로 맞춰주면 이제 더 작은 값이 1, 0에, 0, 1에 대해서 전부 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게 결국 맥스라는 거고, 네, 그게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디수는 이렇게 맥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님 힙을 우리의 게임 G로 대체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호턴의 전략이 성립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다 만족을 시켰으니까 네, 전략을 그대로 갖다 써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턴의 전략을 응용하면 어떤 게임을 그 게임의 그런디수와 크기가 같은 님 힙으로 바꿔줘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또 우리는 게임 합에 대한 그런디 넘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어떤 게임 두 개가 A랑 B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이 각각 대응되는 그런디수가 있을 거고 걔네들의 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게임 A를 크기가 알파인 님 힙으로 대체해도 괜찮고 이 게임 B도 크기가 베타인 님 힙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 A와 B를 더한 게임을 그냥 크기가 알파와 베타가 있는 님 게임으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이 님 힙 두 개를 하나로 합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얘네를 알파, XOR, 베타 크기의 님 힙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A 플러스 B의 그런디 넘버는
이 알파 XOR 베타랑 같게 됩니다. 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게임 합의 그런디 넘버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게임이 여러 개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n개가 들어오더라도 이 게임을 이기는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게임 합을 이제 그런디 넘버를 구해보면, 이 게임 합에 대한 그런디 넘버를 구해보면, 이 식을 반복 적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게임에 대한 그런디 넘버의 XOR 값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그런디 넘버가 0이 아닌 경우와 0인 경우를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0이 아닌 경우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떤 게임 하나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 게임에서 다른 상태로 상태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GK 프라임으로 상태를 전이를 하는데 이제 이 GK 프라임의 그런디 넘버가 특정한 값이 되도록 맞춰줘서 이 전체 그런디 수의 값이 0이 되도록 네, 그런 게임 하나에서 행동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계속 그런디 넘버가 0인 게임을 넘겨줄 수 있고 반대로 이 그런디 넘버가 0이었다면 이제 항상 상대한테 그런디 넘버가 0보다 큰 게임을 넘겨주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GK의 그런디 넘버랑 GK 프라임의 그런디 넘버는 항상 다르게 되니까요. 이건 맥스의 성질에 의해서 다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디 넘버가 0이 아닌 걸 가진 사람은 계속 상대한테 그런디 넘버가 0인 걸 넘겨주고 그 상대는 다시 나한테 그런디 넘버가 0이 아닌 걸 넘겨주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런 그런디 넘버가 0이 아닌 걸 받은 사람은 어, 자 이제 이 그런디 넘버가 0보다 크다는 게 되죠. 요 게임 합을 H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더 작은 그런디 넘버를 가지는 H'이라는 상태가 존재하는 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노멀 플레이 룰에 따라서 게임을 하니까 H에서 갈 수 있는 H'이라는 다른 상태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패배 조건이 이제 다음 상태로 갈 수 없는 상태가 패배 조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항상 그런 지수가 0인 게임을 받는 사람은 언젠가 이 모든 게임에서 가능한 행동이 없는 상태를 받아서 결국에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프라그 그런디 정리를 이용해서 게임 합에 대한 전략과 승패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시 행렬 게임 문제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각각의 행을 별개의 게임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 이 게임의 그런디 넘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런디 넘버를 구한 다음에 이 전체 그런디 넘버들을 합쳐주면 되겠죠. XOR로 합쳐주면 전체 게임의 그런디 넘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행게임, 이 어떤 행게임에 대해서 그런디 넘버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 행게임을 이렇게 표기를 할 건데요. 이 행에 A1부터 AM까지 수가 이렇게 왼쪽부터 차례대로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행게임의 베이스 케이스는 마지막 열만 남고 나머지가 다 0인 경우가 있겠죠. 이제 왼쪽에 있는 0들은 무시를 해줄 거니까 이제 마지막 열만 남은 경우를 이렇게 표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님 힙과 동일하니까 이 행게임의 그런지 넘버는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만 남은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럼 이제 A1부터 차례대로 쭉 있을 건데 이 뒤에 것들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왜냐면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A1을 더 작은 수로 줄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이 뒤에 있는 원소들을 그냥 하나의 G라는 부분 게임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게임 1G에서 갈 수 있는 상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1G에서는 이제 왼쪽의 수를 1에서 0으로밖에 감소를 못 시키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상태는 0G밖에 없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0을 무시를 해주니까 행게임 G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행게임 AG에서 갈 수 있는 상태는 이 A를 0부터 A-1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행게임 G, 1G 해서 쭉쭉쭉 가다가 A-1G까지 이런 상태들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이 행게임에 대한 그런디 넘버를 이 부분 게임 G에 대한 그런디 넘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이 행게임, 부분게임 G의 그런지 넘버가 0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행게임 1G에서 갈 수 있는 상태가 뭐가 있죠? 행게임 G였죠? 그래서 이 행게임 G의 그런지 넘버인 0을 갖고 맥스를 취하면 이 행게임 1G의 그런지 넘버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게임 2G에서 갈 수 있는 상태는 행게임 1G랑 행게임 G 둘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런지 넘버를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0일이 되는데 이 0일 집합의 맥스를 구하면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 이제 점점점 1씩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행게임 AG의 경우에는 그 이전 모든 상태를 방문할 수 있는데 각각 그런지 넘버가 0부터 A-1까지니까 이 집합의 맥스를 구해서 A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게임의 그런지 넘버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왼쪽에 3이라는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3을 0이나 1이나 2로 줄일 수 있고요. 이제 0인 경우에는 그냥 이 게임 G랑 같은 게임이 되죠. 그래서 이 게임의 그런지 넘버는 0이다. 이 게임의 그런지 넘버는 또 1이다. 얘는 2다 해갖고 이 집합의 맥스를 구해서 이 게임의 그런지 넘버는 3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이 부분 게임 G의 그런지 넘버가 0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K라고 부릅시다. 이 경우에는 이제 행게임 1G에서 갈 수 있는 상태가 똑같이 G이지만 여기에 그런지 넘버가 달라져서 이 집합이 달라져요. 그래서 맥스를 취했을 때 지금 이 K 값이 0보다 크니까 이 집합에 들어있지 않은 최소 원소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게임 2G에서도 행게임 1G와 행게임 G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집합이 K0이 돼서 이 집합의 맥스는 1이다. 만약에 K가 1보다 컸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쭉쭉쭉 플러스 1씩 증가를 하다가 규칙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행게임 KG를 만났을 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이제 그런지 넘버들인 0부터 K-2까지랑 그 다음에 K가 맥스 집합에 들어가서 맥스를 취해주게 되면 K-1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제 K 플러스 1G가 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전 그런지 넘버들이 0부터 K-1까지고요. 그리고 처음 그런지 넘버가 K니까 원래 규칙대로라면 여기가 K가 되어야 되는데 K가 이미 집합에 들어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K 플러스 1이 이 집합의 맥스가 되고요. 여기만 혼자 플러스 2가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이 또 이 앞에 들어있는 집합에서 없는 최소의 원소를 구하니까 계속 플러스 1씩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이제 행게임 AG에 대해서 그런지 넘버를 구할 건데 이 A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지 넘버는 A-1이 됩니다. 그리고 A가 K보다 큰 경우에는 그런지 넘버가 A가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뉘고요. 자, 여기 다시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 게임의 그런지 넘버가 3이래요. 그럼 이 전체 게임의 그런지 넘버는 지금 요 A 값이 2인데 2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전체 게임의 그런지 넘버는 2 빼기 1 해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게임의 전체 게임의 그런지 넘버는 요 A 값이 3보다 크니까 이 전체 게임의 그런지 넘버는 A랑 같은 5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지 넘버를 뭔가 재기적으로 혹은 DP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행게임에 대해서 그런지 넘버를 구하기 위해서 DP식을 세워봅시다. 일단 행의 값들이 이런 배열 A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DI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 부분 게임 AI부터 M까지에 대해서 그 부분 게임의 그런지 넘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DI는 이제 i번째 인덱스에서 i 플러스 1번째 쭉쭉 가다가 n번째까지 이런 인덱스에 대한 어떤 행게임이 되겠죠. 그리고 di 플러스 1은 그 부분 행게임에 대한 그런지 넘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런지 넘버에 따라서 경우를 나눴으니까 di 플러스 1은 0인지 아니면 0보다 큰 g인지 이렇게 경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0인 경우에는 그냥 di는 이 왼쪽에 있는 값, 여기가 ai가 되겠죠. ai 이 값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i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g값에 따라서 또 경우를 나눠요. 그래서 ai가 이 왼쪽에 있는 값이 g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는 이제 그런지 넘버는 왼쪽에 있는 수보다 1 작은 값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g보다 큰 경우에는 di는 그냥 ai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dp식이 정의가 되고요. 네, 그래서 각 행 게임의 그런디 넘버를 구하려면 이제 D1을 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D1이 이제 모든 행이 있는 이제 부분 게임이 아니라 이 전체 게임에 대한 그런디 넘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DP 값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디 수에 대해서 XOR을 취해서 전체 게임의 그런디 넘버를 구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 전체 게임의 그런디 넘버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성공, 후공, 승리가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디 넘버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상대한테 무조건 그랜디 넘버가 0이 아닌 상태를 넘겨주게 되고, 그랜디 넘버가 0이 아닌 상태는 되게 안전한 상태잖아요. 이제 게임이 끝난 상태가 무조건 그랜디 넘버가 0이기 때문에 그랜디 넘버가 0이 아니라는 건 게임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상대한테 계속 안전한 상태를 넘겨주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는 저한테 계속 그랜디 넘버가 0인 상태를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후공 상대가 승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게임의 그런지 넘버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성공이 승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 게임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각형 게임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스프라그 그런디 정리를 쓸 건데요. 앞선 문제와 좀 다르게 독특한 방법으로 써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n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볼록 다각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두 꼭지점을 골라서 선분을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전에 그렸던 선분과 만나면 안 돼요. 한 끝점에서라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게임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런 선분을 그리겠죠. 이게 다각형의 변과는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선분을 또 그릴 거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선분을 그리고 나면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어떻게 선분을 긋더라도 이제 이전에 그렸던 선분들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선분을 그릴 수 없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승리 전략이 누구한테 있을까를 묻는 문제예요. 일단 게임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n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볼록사각형을 하나 줬는데 거기서 선분을 그려라 라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스프라그 그런디 정리를 써먹느냐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관찰은 바로 게임의 개수가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제 점들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죠. 다각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점들은 또다시 하나의 볼록다각형을 이루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록다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처음에 게임의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게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분을 하나 그었을 때 우리는 이 게임이 두 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게임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DP 테이블을 통해서 또다시 그런디 넘버를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di가 꼭지점이 i개인 게임의 그런디 넘버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럼 D0랑 D1은 일단 0이겠죠? 왜냐면 거기서 선분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패배하는 포지션이다, P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 DP 테이블을 0이라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di를 채워줄 때 어떻게 채워줄 건지를 볼 건데 선분을 하나 그리면 집합이 두 개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 집합의 크기를 J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전체 집합의 크기가 I죠. 그럼 이 오른쪽 집합의 크기는 I-J, 그리고 이 선분에 사용한 이 두 개의 점을 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게임에 대해서 각각 그런디 넘버를 구했으니까 이 그런디 넘버의 XOR을 취하면 게임 합에 대한 그 그런디 넘버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디 넘버들을 집합에 모아서 넥스를 취하면 이 di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맥스는 어떻게 구하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맥스의 정의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찾는지 설명을 드렸죠. 이제 0부터 하나씩 보면서 처음으로 집합에 없는 원소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영일 배열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으면 1이고 집합에 속해 있지 않으면 0이다 라는 배열로 관리를 하면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인덱스를 0부터 점점점 올려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집합에 속해 있지 않는 원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영일 배열이 0인 원소가 있으면 그때 그 값이 맥스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DP 테이블을 쭉 채우고 나면 이제 DN이라는 값이 꼭지점이 엔게임 게임의 그런지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0일 때 후공이 승리한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성공이 승리한다. 이렇게 판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각형 게임 문제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와 출석 문제들입니다. 일단 이 앞에 네 문제들은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린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두 문제는 일단 나이트 게임 문제의 경우 강의에 한 번도 등장을 한 적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앞서서 비슷한 전략을 쓰는 문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석 문제에 넣기에는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습 문제에 넣었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님 게임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강의 초반에 미제르 게임 얘기를 할 때, 강의가 다 끝나고 맨 뒤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번외로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갖고 이 님 게임 문제는 미제르 님 게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 문제도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님 게임이랑 스프라그 그런디의 정리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앞에 두 개는 그것과 관련이 없는 그냥 규칙 찾기나 아니면 DP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 임파셜 게임에다가 노멀 플레이 컨벤션을 따르는 그런 게임들인데 이 카드 게임 문제만 노멀 플레이 컨벤션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점수를 최대화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그룹 문제 중에서 이 세 개의 문제는 강의를 끝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두 개의 문제는 이제 조금 챌린징한 문제로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연습 문제와 출석 문제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 뒤에 번외 주제를 보실 분들은 이제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번외 주제인 미제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제르 게임이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사람이 지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멀 게임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제 노멀 게임 기준으로 보면 미제르 게임은 뭔가 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규칙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노멀 게임에 비해서 이론이 잘 정립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미제르 게임을 분석하는 이론이 있긴 한데 뭐 지너스 티어리라든가 인디스팅귀시빌리티 쿼션트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도 뭔가 깔끔하게 수학적 모델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도스넥 케일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n개의 볼링핀이 있어요.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웃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웃한 두 개를 봤을 때 하나가 이미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거를 하진 못하고 이렇게 이웃한 두 개가 둘 다 살아있는 볼링핀일 때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노말 룰일 경우에는 아까 봤던 스프라그 그런디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 다각형 게임 문제랑 비슷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수 0에서 15에 대응되는 총 16가지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게임의 상태가 이제 N 포지션이랑 P 포지션 외에도 게임성을 생각할 때, 게임 합을 생각할 때 어떤 상태가 나올 수 있는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16가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제를 룰을 적용시키면 이거는 미해결 난제예요. 네, 그래서 힙의 크기를, 그러니까 이 볼링핀의 개수를 33개보다 작거나 같게 제한을 해도 상태가
총 638가지나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얘도 이제 뭔가 그런디수와 비슷하게 서로 다른 상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게임 합에 대한 어떤 상태가 있을 거니까. 그게 638가지나 되고, 이제 힙의 크기가 34개 이상이면, 이제 그거는 컴퓨터로 분석이 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미제르 게임인데, 특수한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제르 님 게임이에요. 이제 미제르 님 게임은 님 게임인데, 마지막으로 돌을 가져간 사람이 지는 게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미제르 님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OJ에 있는 님 게임이라는 문제고요. 왜 제목이 님 게임인데 미제르 님 게임을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미제르 님 게임의 승자가 누구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크기가 1보다 큰 힙의 개수를 셀 겁니다. 이제 힙이 5, 1, 3, 1, 4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크기가 1보다 큰 힙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보다 많다. 이럴 때는 님과 동일한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항상 XOR 결과가 0인 게임 상태만 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크기가 1보다 큰 힙이 하나 남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기가 1보다 큰 힙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힙이 이제 크기가 1인 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짝수개일 때, 이게 짝수개일 때 크기가 1보다 큰 힙에서 돌을 한 개만 남깁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이 홀수개가 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플레이하는 사람은 그 두 번째 플레이어, 이제 후공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힙이 홀수개라면 이제 이 크기가 1보다 큰 힙의 돌을 이렇게 홀수개라면 이 돌을 전부 가져가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 남은 힙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무조건 마지막 돌을 먹게 되겠죠. 네, 이렇게 크기가 1보다 큰 힙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이제 규칙에 예외를 두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성립을 하려면 이 크기가 1보다 큰 힙이 하나인 상황이 상대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어떤 승리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상대한테 갈 수 있을까를 볼 건데요. 크기가 1보다 크다는 거는 2의 자리 아니면 4의 자리, 8의 자리 이런 부분들이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기가 1인 힙이 아무리 많더라도 XOR 연산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0번째 비트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XOR 결과는 이제 0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는 101인데 여기다가 크기가 1인 힙을 여러 개를 같이 이제 게임성을 해도 XOR을 취하면 이런 비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XOR 결과는 0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대한테 계속 XOR 결과가 0인 게임 상태를 주잖아요. 이 크기가 1보다 큰 힙이 하나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XOR 결과가 계속 0인 게임 상태를 주니까 네, 이런 상황은 상대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이 항상 유효하게 되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미제르 게임을 분석할 땐 좀 구질구질하게 예외 처리가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